네, 이번 시간에는 2015년 3월 5일 시행한 소방관계법규에 대한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41번에 보시면 요 하자를 갖다가 보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에 따른 요 하자 보수 보증기간이죠. 그래서 연결이 맞는 거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하자 보증은요, 이 하자 보수 보증은요, 크게 여러분이 요 전기 분야, 이렇게 기계 분야, 이렇게 둘로 나누는데요. 그래서 이 전기 분야는 대체적으로 전기 분야는 이 하자 보수 보증 기간이 2년이고요. 기계는 3년인데 요 기계 분야에서 이 전기 2년에 해당되는 것이 요 피난 기구 있죠. 그 다음에 요 기계 분야에서 요 3년인데 대부분 기계 분야가 요 전기 분야에 있는 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 있죠. 요 놈이 3년이에요. 요것만 여러분이 주의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무통 있죠. 무통은 3년. 근데 이거 틀렸죠. 전기 분야이기 때문에 2년이죠. 그 다음에 요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 요거 기계 분야죠. 그래서 3년이 맞는 거죠. 그래서 요 2번이 바로 맞는 답이에요. 자, 피난 기구는 기계 분야지만 요거는 특별히 요건 2년이죠. 자탐 설비. 이거 전기 분야지만 요거는 특별히 요건 3년이에요. 그래서 그 답은 바로 그 2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하자 보수 보증 그 기간은요, 요 2년짜리가 요 기계 분야지만 요 피난 기구가 2년이라는 거. 그다음에 유도등 전기 분야죠. 유도 표지. 요건 전기 분야라고 할 수도 없지만 그래도 전기 계통이에요. 그다음에 비상 경보 설비 전기 분야죠. 비상 조명 등 비상 방송 설비, 무선 통신 보조 설비 이거 다 전기 분야죠. 그다음에 요 보증 기간이 3년인 거는 기계 분야도 다 대부분 자동화재, 자동 소화 장치, 옥내, 옥외 스프링, 간이 스프링, 물분무 등. 또 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전기 분야지만 요건 3년. 그다음에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 그다음에 소화 활동 설비, 무통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그 3년이라는 거. 그래서 요 비상 콘센트도 전기 분야지만 요것도 3년이에요. 비상 콘센트 설비. 자, 그럼 42번으로 넘어가죠. 자, 42번은 이 소방시설 관리사 시험을 갖다가 시행하고자 할 때는 시험 며칠 전까지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하는가 했는데, 요거는 소방 기본법에 나와 있죠. 90일, 소방 기본법이 아닌 소방시설법이요. 그래서 90일 이전에 공고를 해야 되죠. 그래서 요 관리사 시험은요, 1년에 1회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그런데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2년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아니면 1년에 2번 할 수도 있다. 즉 횟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소방청장은 시험을 치르기 전에 시행일 90일 전까지 소방청의 홈페이지나 아니면 일간신문 등에 공고를 해야 되는 거죠. 다음 43번 나가죠. 자, 43번은 이제 무창층이에요. 그래서 이 무창층이라는 것은 지상층 중에서 요 계구부의 면적이 바닥 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 그래서 요 계구부가 대부분 이제 창문이 되겠죠. 그래서 이 창문이라고 해서 다 계구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요건을 갖춰야 이걸 계구부로 인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계급부 인정 요건 기준에서 맞는 거 찾는 거예요. 자,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여기가 바닥이라고 하면 이 창문은, 계급부는 1.2m 이하가 되면 계급부고요. 1.2m가 넘으면 계급부로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요 계급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5m 이내가 돼야 되죠. 그리고 틀린 거예요. 1.5가 아닌 1.2m 이하가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요 계급부의 그 크기는 요 지름이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 직경이 50cm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맞는 답이에요. 2번이. 그 다음에 계급부는 도로나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없는이 아니죠. 이게 있는 빈 터를 향해야 되죠. 그 다음에 내부나 또는 외부에서 쉽게 파괴 또는 개방할 수 없을 것이 아니고 개방할 수 있을 것이죠. 다음 43번에 고 무창층에 대한 여러분이 고 인정 요건. 그래서 크기가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어야 되고요. 바닥면으로부터 계급부 밑부분까지는 1.2m 이내. 그다음에 빈터를 향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장애물이 없어야 되고요. 내부나 외부에서 쉽게 파괴나 개방이 가능해야 되죠. 다음에 44번 넘어가죠. 자, 이 44번은 요 아파트인데 층수가 20층인 특정 소방 대상물에 몇 층 이상의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 거였는데, 이 아파트는 지금 그 화재 안전 기준이 소방 시설법이 좀 바뀌어 가지고요.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의 경우에는 모든 층에다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그 몇 층 이상의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되냐? 20층 이상이니까 이건 전 층에다가 스프링클러 설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뭐 해답이 조금 좀 잘못됐는데, 이게 1번이 아니고 요게 4번이에요.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의 경우에는 모든 층에다가 스프링클러 설비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요 바닥 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마찬가지로 모든 층에다 해야 되는데, 해당되는 그 특정 소방 대상물이요, 정신의료기관, 그 다음에 요양병원, 그 다음에 요 노유자 시설, 숙박이 가능한 요 수련시설 같이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 놓으셔야 되죠. 다음 45번 나가죠. 자,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해당되는 건축물 했는데, 여러분이 그 소방 대상물에 그 특급, 1급, 2급, 3급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이 특급은요, 그 50층 이상. 자, 50층 이상인데 이건 지하층을 제외한 거, 또는 높이가 한 층당 4m씩 계산하면 얼마예요? 200m죠. 200m 이상인 요 아파트, 요놈은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그 다음에 30층 이상, 요건 지하층을 포함을 해요. 높이로는 120m 이상인 거. 단 아파트는 제외죠. 그 다음에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해당이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여러분 1급, 자 여기서 나온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요, 30층 이상, 이거는 지하층을 제외한다는 거, 또는 높이가 120m
이상인 아파트예요. 그 다음에 연면적이 15,000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층수가 11층 이상, 그 다음에 요 가연성 가스 1000톤 이상 저장 취급하는 시설이죠. 그래서 요 1급은 30층 이상이거나 아니면 높이가 지상으로 120m 이상인 아파트.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 단 아파트는 제외예요. 11층 이상. 요것도 아파트는 제외예요. 그 다음에 가연성 가스 1000톤 이상. 그러면 이제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자,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요. 자, 옥내 소화전 설비,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 설비, 그 다음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그 다음에 물, 분무 등 소화 설비가 설치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서 옥수간물이에요. 옥수간물. 그 다음 2급에 해당이 되는 것이 요 가연성 가스죠. 가연성 가스 100톤에서 1000톤 미만. 그 다음에 요 지하구. 그 다음에 요 아파트는 다 해당이 돼요. 나머지. 여기 1, 2급에 해당이 되지 않는 아파트. 그 다음에 아파트라고 하지 말고 공동주택이라고 하죠. 공동주택. 그 다음에 추가되는 것이 보물이나 아니면 요 국보로 지정된 요 목조 건축물 있죠? 요 놈이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그 다음에 요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은 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설치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특급, 그 다음에 요 1급, 2급, 3급, 이렇게 여러분이 여러 번 읽어서 정리를 좀 해 놓으셔야 돼요, 요거는. 그래서 여기선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해당되는 건축물 했는데, 여기 15,000제곱 이상이라고 했는데, 여기 동물원하고 식물원은 제외예요. 그래서 이 동물원, 그 다음에 식물원하고, 그 다음에 철강 등 불연성 물질을 저장하는 창고, 그 다음에 위험물의 제조소 등, 그 다음에 지하구, 요거는 제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나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할 때 보면 동식물원이나 철강 등 요 불연성 물품을 저장하는 창고, 그 다음에 위험물 요 제조소 등, 그 다음에 지하구는 제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1번은 아니에요. 그래서 층수가 11층 이상이니까 요게 바로 답이 되는 거죠.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보면 11층 이상인 거, 아파트를 제외한. 그 다음에 20층 이상, 아파트는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죠. 20층이니까. 지하구도 마찬가지로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요, 30층 이상이거나, 지하층 제외죠. 지상 120m 이상인 요 아파트. 그 다음에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 아파트는 제외. 층수가 11층 이상, 아파트 제외. 그 다음에 가연성 가스 1000톤 이상 저장 취급하는 시설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특급 1급, 2급, 3급은 매번 시험에 나오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꼭 정리를 좀 해 놓으셔야 되죠. 자, 소방력 기준에 따라서 이 관할구역 안에 소방력을 확충하기 위한 요 필요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사람. 관할구역 안, 예를 들면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소방본부장도 있고 소방서장 있죠. 이거 지방직이라고 하죠. 다시 말해서 도지사가 임명을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관할구역 안에 필요한 계획 수립하는 건
시도지사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할구역 안에 소방력 확충을 위한 필요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사람은 시도지사,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7번 가죠. 자, 이 47번은 삼류오염물에 해당되는 걸 찾아내라는 거예요. 삼류오염물. 그래서 여러분이 삼류오염물은 머리 글자 이용을 하면요. 자, 칼륨, 나트륨,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튬에서 칼라, 알. 그 다음이 황린이에요. 그 다음에 알류죠, 알류. 알카리 금속하고 알카리 토금속. 그 다음에 유기 금속 화합물에서 알류. 그 다음에 금칼이에요. 금속의 수소화합물, 금속의 인화합물. 그 다음에 칼슘이나 알루미늄 탄화물. 지정 수량은요, 이건 1,2,5,3. 그래서 칼라알이 10kg, 황린이 20kg, 알류가 50kg, 금칼이 300kg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칼륨, 나트륨,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튬까지 칼라, 알이 10kg, 그다음에 여기 황린이 20kg죠. 그 다음에 알카리 금속하고 알카리 토금속, 유기 금속 화합물이 50kg. 금칼이죠. 금속의 수소화합물, 금속의 인화합물, 칼슘이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이게 300kg. 그래서 아닌 것은 여기, 속하는 것은 요 나트륨, 이게 삼류예요. 염소산 염류, 이건 인류죠. 무기과산화물 1류예요. 유기과산화물, 이건 5류죠. 그래서 여기 1번이, 요 나트륨이 바로 그 삼류오염물에 해당이 되는 금수성 물질이죠. 다음 48번 넘어가죠. 여러분이 그 오염물은 상당히 소방 원론에서 비중을 자꾸 많이 차지하게 되는 이유가 자꾸 새로운 문제를 내려다 보니까 자꾸 오염물 쪽으로 접근하는 것밖에 없어요. 출제자가 자꾸 새로운 문제를 내려면 오염물밖에 없는 거죠. 자, 소방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를 마쳤을 경우에는 완공검사를 받죠. 근데 우리가 완공검사할 때 소방관이 사무실에 앉아서 서류로 하는 것이 있고요. 현장에 나가서 반드시 확인을 하고 완공검사를 내줘야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을 확인을 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무실에서 서류만으로 검토해서 완공검사 필증을 내줄 수 있는 거, 요걸 찾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요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 확인 대상은요,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요 운동시설, 문종운. 이 문종운은 또 뭐에 들어가요? 방염 처리 대상이죠. 또 판매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 창고, 그 다음에 요 지하상가, 그 다음에 다중이용업소, 여기는 반드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완공검사 필증을 내줘야 되는 거죠. 설계 도면대로 시공되지 않았으면 물론 반려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가스계 소화 설비 설치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은 무조건 현장 확인 대상이고,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11층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 단 아파트는 제외. 가연성 가스 1000톤 이상이죠. 그래서 요 완공검사 현장 확인 대상 아닌 거. 자, 문화집회시설 들어가죠, 여기. 노유자시설. 여기 노유자시설 들어가죠. 지하상가 여기 들어가죠. 의료시설은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건 4번이 바로 답인데,
48번은 여러분이 해설을 여러 번 반복적으로 여러분 읽으시면 답을 금방 찾을 수가 있어요. 다음에 49번 가죠. 자, 이 49번은 제조소 등의 위치나 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없이 오염물의 품명이나 수량이나 지정 수량의 이 배수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누구에게 신고하느냐? 신고나 등록은 대부분 다 누구한테? 시도지사한테 하죠. 업등록 이런 건 대부분 다 시도지사한테 해요. 자, 그러면 지정 수량의 배수 변경 신고. 그래서 변경 신고자 하고자 하는 날에 하루 전까지만 시도지사한테 신고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0번. 자, 자체 소방대에 배치하여야 하는 요 화학소방 자동차 구분에 속하지 않는 거. 화학소방 자동차는요, 포소화 설비 있죠? 포. 그 다음에 CO2. 그 다음에 할로겐 화합물. 그 다음에 요 분말 있죠? 요 네 가지예요. 그 다음에 제독차가 하나가 더 들어가죠. 속하지 않는 거니까 포 들어가요. 그 다음에 고가 사다리 차인데 이게 바로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여기 제독차는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할로겐 화합물 방사차 당연히 들어가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화학 소방 자동차는 이 설비 기준까지는 여러분이 암기하기 좀 힘들어요. 포가 있죠. 여기 분말 있고 할로겐 화합물, 이산화탄소 있고 제독차 있죠. 이런 정도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돼요. 일일이 이걸 다 암기해서 100점 맞으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다음에 51번 가죠. 또 오염물이네요. 자, 오염물, 사류 오염물이에요, 사류. 자, 사류 오염물의 특성이 뭐예요, 이게? 예, 인화성 액체죠? 자, 인화성 액체니까 이건 화학이 뭐예요? 엄금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 게시판에 주의사항이 있죠? 그래서 이 주의사항은 뭐가 들어가냐면, 물기 엄금하고, 그 다음에 화기 주의나 화기 엄금이죠. 그래서 물은 색이 청색이니까 청색 바탕이죠. 자, 화기는 다 불이니까 이건 적색 바탕이죠. 문자는 다 백색 문자예요. 백색 문자. 그래서 물기염금은 금수성이죠. 금수성은 인류염물의 무기과산화물. 그 다음에 이류에도 물론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이 있는데 그건 여기에 안 들어가요. 삼류에 금수성만 들어가죠. 그 다음에 요 화기주의는 이류염물인데 이류염물도 요 인화성 고체를 제외한 나머지는 화기주의. 그 다음에 화기엄금은 이류의 인화성 고체하고 삼류의 자연반응성, 사류의 인화성 액체, 오류 자기 반응성까지가 화기엄금이죠. 그래서 이 사류 오염물은 인화성 액체니까 이건 화학이 엄금에 들어가죠. 그래서 1번이 바로 답이에요. 이것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내용이니까 여러 번 여러분이 읽어보셔서 본인 걸로 만들어야 되고요. 물기 엄금은 물이 청색이니까 청색 바탕에 백색 문자. 그다음에 화기주의나 화기엄금은 불이 적색이니까 적색 바탕에 백색 문자로 한다는 거. 다음에 52번이요. 자, 지정 수량이 가장 적은 거. 여러분 인류에서부터 육류까지 지정 수량 다 암기하기 좀 힘들어요. 자, 그러면 요 불홍산 염류가 있는데 인류가 요 아염소산 염류, 염소산 염류, 과염소산 염류, 무기과산화물, 불홍산 염류, 질산 염류, 요드산 염류, 그 다음에 과망간산 염류, 그 다음에 중크롬산 염류죠.
그래서 요거는 5월 31일로 해서 이게 50kg, 아염과 무가, 부진료가 300kg, 과중이 1000kg예요. 자, 여기서 불옴산 염류니까 여기에 들어가죠. 불옴산 염류는 300kg예요. 불옴산 염류, 인류. 유황은 여러분이 1위에 보면은 황적유라고 그랬죠. 황적유. 황화린, 정린, 유황. 그래서 이 유황인데 두 번째가 이제 철근마. 그 다음에 인화성 고체죠. 그래서 요거는 1호천이라고 했어요. 1호천. 황적유가 100kg, 철근마가 500kg죠. 그래서 여기 유황이니까 여기 U자. 그래서 여기 100kg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알칼리 토금속. 요 앞에서 했었어요. 우리가 삼류는 칼라, 아랄, 황. 그 다음에 알류. 그 다음에 금금, 칼이었죠. 그래서 요건 1253이니까 이게 50kg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과염소사는 우연물 6류했는데 6류는 전체가 다 300kg예요. 그래서 요 가장 작은 것은 요 알칼리 토금속이 50kg로서 가장 작은 거죠. 다음에 53번은 요 관계인이 예방 규정을 정해야 되는 5개 저장소인데 예방 규정 정해야 하는 그 우연물 제조소 있죠. 이거 시험에 매번 나와요. 이거 꼭 여러분이 암기하세요. 그래서 10배, 100배, 150배, 200배, 안반탱크 저장소, 이동 취급소죠. 이동이 아니고 이송 취급소예요. 이거 주제가 좀 잘못됐네. 이동 취급소가 아니고 이게 이송 취급소죠. 안반탱크 저장소. 10배는요, 제조소하고 요거 일반 취급소. 지정수량의 100배는 요거는 옥외 저장소. 150배는 옥내 저장소. 200배는 옥외 탱크 저장소. 그래서 여기 지금 옥외 저장소예요. 옥외 저장소 지정수량의 100배죠. 그래서 2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그래서 요 예방규정 정해야 하는 제조소는 꼭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다음에 54번 가죠. 자, 이 소방대장이 누구예요? 화재 현장에서 직접 지휘하는 사람을 우리가 소방대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소방활동구역을 우리가 그 소방대장이 제한할 수 있는데 출입을 할 수 없는 사람. 자, 구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의사, 간호사, 119 구급대 다 출입 당연히 할 수 있죠.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경찰관들 당연히 출입할 수가 있고요. 소방활동구역 밖에 소방대상물을 소유한 사람, 이게 틀린 거죠. 이게 소방활동구역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을 소유한 사람이죠. 그래서 3번이 바로 틀린 거예요. 출입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다음에 55번 넘어가죠. 자, 55번은 소방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것 찾는 거예요. 자, 시도지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를 설치하고 유지관리 맞죠? 자, 본부장, 서장은 월 1회 이상 소방용수시설 조사하는 거 맞죠? 이 소방용수시설 조사 결과는 2년간 보관하는 거 맞아요. 자, 수도법에 따라 설치된 소화전도 시도지사가 유지관리해야 한다. 수도법에 따라 설치된 소화전은 누가 유지관리해요? 설치자가 유지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틀린 거죠. 4번이. 다음에 56번 가죠. 자, 피난시설
그다음에 방화구역, 방화시설을 갖다가 폐쇄하거나 아니면 훼손, 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는 3차 이상 위반한 사람한테는 과태료가 얼마냐? 예, 이 300만 원이 최대죠, 최대로. 그래서 요거는 법령이 좀 개정이 됐어요. 2017년 1월 이게 26일인가? 이때 1월 26일. 이게 2017년 1월 26일 날 개정이 돼가지고요. 이게 1차는 100만 원, 2차는 200만 원, 3차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그래서 맞는 답은 요거 300만 원이 답이에요. 요 교재 지금 요 1번 200만 원이라 요거는 개정되기 이전, 즉 2015년도의 법령에 의하면은 답이 1번이지만 지금 현행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걸 고쳐줘야 돼요. 1번이 아닌 2번에 300만 원으로 여러분이 그 답을 변경을 해 주셔야 되죠. 다음에 57번 가죠. 자, 57번은 이 소방시설업. 자, 소방시설업은 뭐가 있어요? 소방시설 설계업 있죠. 그 다음에 소방시설 공사업, 소방공사 감리업, 그 다음에 방염 처리업. 이게 바로 소방시설업이에요. 등록할 수 있는 사람, 피성년 후견인 안 되죠. 그 다음에 집행이 종료된 후 1년이 아니고 2년이 경과해야 등록할 수 있죠. 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 안 되죠. 4번 보면 2년이 경과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등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4번이 바로 답이 되죠. 그 다음에 58번 가죠. 자, 설치, 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인데 요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제품이나 기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 자, 비상조명 등 이건 무슨 설비예요? 피난설비에 들어가죠. 그래서 1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누전경보기, 이건 경보 맞죠? 발신기, 이것도 경보설비 맞죠? 감지기, 마찬가지로 자동화재 탐지설비에 해당되는 거니까 경보설비 맞죠? 그래서 그 1번이 바로 비상조명 등은 피난설비에 들어가요. 자, 여러분 해설 한번 볼까요? 자, 소화 설비를 갖다가 구성하는 제품 기기는 소화기구하고 그 다음에 자동 소화장치, 그 다음에 소화 설비를 구성하는 소화전, 송수구, 그 다음에 관창 있죠? 그 다음에 호스, 헤드, 기동용 수압 개폐장치, 그 다음에 제어 밸브, 그 다음에 선택 밸브 들어가고. 자, 경보 설비는요, 누전 경보기, 가스 누설 경보기, 그 다음에 발신기, 수신기, 중계기, 감지기, 음향장치. 피난 설비에 해당되는 거, 피난 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공기호흡기, 피난구 유도 등, 통로 유도 등, 객석 유도 등, 비상 조명 등. 그 다음에 그 소화 약제나 아니면 방염제도 소방용품이 되는 거고요. 그 밖에 행정안전부 령으로 정하는 거. 그 다음에 59번. 이거 매번 나오는 거. 소화활동설비 아닌 거. 3년 무제비라고 그랬어요. 연결 송수관, 연결 살수, 연소 방지. 해서 3년 무제비. 무통, 재연, 비상 콘센트. 그래서 아닌 거는 여기 자동화재 탐지 설비 있죠? 요건 어디에 들어가요? 요거는 그 경보 설비에 들어가죠. 그래서 소방시설의 종류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에서 소방시설의 종류는 소자 3개, 3소, 그 다음에 경보설비, 피난설비에서 3소 경피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 번 읽어서 어느 설비에 해당되는 건지는 여러분이 골라낼 수 있어야 되죠. 다음에 60번 가죠.
자, 이 소방특별조사 결과 화재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관계인에게 개수, 고치라는 거죠. 수리하라는 거예요. 이전해라, 아니면 제거, 사용금지 또는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소방청장하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할 수가 있는 거죠. 즉 특별조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청장, 본부장, 서장. 아닌 거 시도지사는 안 되죠. 4번이 바로 답이죠. 그래서 이 소방특별조사 할 수 있는 사람이 청장, 본부장, 바로 서장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개수, 이전, 제거, 사용에 대한 사용의 정지 이런 걸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